어제 끝난 수능에서 올해도 쉬운 출제 경향이 이어져 특히 영어와 수학이 모두 쉬웠고 국어 비형은 다소 어려운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대구시가 9천여만 원의 세금을 들여 택시노조 간부 60여 명에게 일본 연수를 시켜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주 월성 원전 인근 마을 주민들이 암 환자가 늘고 있다면서 80일 넘게 농성을 벌이고 있지만 원전 측은 협의 자체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영주시가 전국 13곳의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선정돼 내년부터 사업 설계에 나서는 등 본격적인 도시재생 사업을 펼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4일 금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도 아침 공기는 매우 차가운데요. 한낮에는 기온이 조금 올라서 어제보다는 활동하기 수월하겠습니다. 주말인 내일 날씨도 오늘처럼 무난하겠지만 일요일 늦은 밤부터는 일부 지역을 시작으로 비가 조금 오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정미옥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하루 이틀 사이 가을은 온데간데 없고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어제 매섭게 불던 바람은 잠잠해졌지만 오늘 아침 추위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데요. 현재 대구는 1.4도 보이고 있고 의성은 영하 6.2도까지 뚝 떨어지며 한겨울만큼 추운 상태입니다. 하지만 낮 기온은 어제보다 조금 오르겠습니다. 대구가 12도 예상되고요. 의성은 10도로 한낮 추위는 조금 누그러들겠습니다. 또 경북 동해안 지역은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는 만큼 화재 예방에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주말인 내일은 대체로 맑은 하늘 보이는 가운데 오늘과 비슷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하지만 일요일 점차 흐려지기 시작해 늦은 밤 일부 지역을 시작으로 비가 내리겠는데요. 비의 양이 많진 않겠지만 월요일 오전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2015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어제 모두 끝났는데요. 쉬운 출제 경향은 올해도 이어진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조재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험생들이 시험장을 빠져나오자 오랜 시간 마음 졸이던 가족들이 따뜻하게 격려해줍니다. 과학 딱 끝나고 나니까 진짜 허무하고 꿈 갖고 집에 가면 다시 또 공부해야 될 것 같고 막 이상한데 끝났다 할까 우선 좋아요. 올해 수능에도 쉬운 출제 경향이 이어진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해마다 큰 변수가 됐던 수학의 경우 이번에는 난이도가 많이 낮아졌다는 반응입니다. 국어랑 영어는 모의고사보다 좀 더 어려웠고 수학은 좀 그래도 비슷했던 것 같아요. 영어의 경우 EBS 연계율이 75%에 이르고 만점자가 4%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등 역대 가장 쉬운 영어가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국어는 A형이 쉬워진 데 비해 인문계 선택이 많은 B형은 다소 어려워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수능이 이렇게 쉽게 출제되게 되면 변별력이 떨어져서 아마 상위권과 중위권의 점수차가 줄어들고 이렇게 되면 아마 중상위권 대학의 경쟁률이 아마 엄청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어집니다. 수능이 끝나자마자 이번 주말부터는 대학별 고사 등 숨가쁜 대입 일정이 이어집니다. 가채점 결과를 바탕으로 수시와 정시 어떤 전형에 치중할지 세심한 고민과 전략이 필요합니다. MBC 뉴스 조재한입니다. 대구 테크노파크에서 수행하고 있는 대부분의 연구가 실제 수익이나 기업의 매출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대구시의회 김원구 의원이 대구 테크노파크 행정사무감사를 한 결과 지난 2010년부터 올해까지 41건의 기술개발 사업 가운데 투입 예산보다 많은 수익을 창출한 연구는 단 4건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의원은 대구 테크노파크의 기술개발 사업 가운데 90%가 기업의 매출과 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했고 그 가운데 15%의 사업은 투입 예산보다 관련 매출이 적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한방산업지원센터는 9개 사업 가운데 성과가 제대로 측정되지 못하는 사업이 5개 이르고 투입 예산보다 이익이 큰 사업은 단 한 건도 없다며 질타했습니다. 대구시가 동대구역 복합환승센터 개발자인 신세계에 특혜를 주는 등 저자세로 일관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대구시의회 김회정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대구시가 동대구역 시유지를 시세의 15% 선에서 신세계에 넘겼다면서 헐값 매각의 이유를 따져 묻는 등 신세계에 각종 특혜를 줬다면서 대구시를 질타했습니다. 또 전통 상업보존구역에 준 대규모 점포를 낼 경우 관할구청에 상권 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신세계는 사업을 시작한 뒤 아직까지도 서류를 내지 않고 있고 대구시가 이를 묵인하고 있다며 지적했습니다.
대구시가 지난 6월 9천여만 원을 들여서 택시노조 간부 60여 명에게 일본 연수를 시켜줬습니다. 이런 곳까지 세금을 써야 하냐는 논란과는 별개로 사용 내역에도 석연찮은 부분이 적지 않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6월 23일부터 4박 5일 일정으로 전국 택시산업노동조합 대구지역본부 간부 68명이 일본 오사카에서 연수를 받았습니다. 일본 택시회사 방문이나 노조 간담회도 있었지만 상당수가 관광 일정입니다. 이 연수에 든 돈은 모두 9,300만 원, 대구시 세금으로 쓰였습니다. 2014년 6월 23일부터 27일까지는 우리 민주택시 노조에 있는 관광택시 분회가 직장 폐업을 하고 그 앞에서 생존권을 걸고 집회를 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 앞에서 생존권을 이야기하고 있는 택시 노동자들은 열애를 시키는 이게 시의 세금으로서 할 수 있는 행위인가에 대해서 의문점을 제기하고요. 이 예산은 어떻게 잡혔을까? 지난해 11월 대구시는 1억 2천만 원의 예산안을 대구시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국내외 선진교통문화 체험으로 3,600만 원, 서비스 향상을 위한 토론회에 8,400만 원을 사용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일본 연수로 9,300만 원을 썼으니 이미 6천만 원 정도를 엉뚱한 곳에 사용한 셈입니다. 서비스 향상을 위한 토론회 비용도 제대로 쓰였는지 의문입니다. 한국노총 택시본부는 지난달 20일 강원도 고성에서 2박 3일 워크숍을 열고 1,950만 원을 사용했다고 대구시에 신고했습니다. 당시 참석 인원은 노조 간부로만 60여 명, 장소도 한국노총 택시노조 연수원인 점을 감안하면 지나치게 부풀려진 금액이라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연수원 안에 군인 식당에서요. 그게 부페인데 6,000원까지 5,000원까지 나 물어보긴 봤는데 그게 기억이 잘 안 난다. 5,000원 맞지 싶어. 뭐 반찬 한 서너 가지 되고. 그럼 이제 횟집에 가봐야 1인당 먹어봐야 얼마 먹겠노. 뭐 1인당 예를 들어서 3만 원 잡으면 얼마 되노? 3명 10파 200만 원 되잖아. 그죠? 60명 아까 시키네. 예산 심의 과정은 어땠을까? 당초 대구시는 1억 2천만 원의 예산안을 대구시의회에 제출했지만 대구시의회는 오히려 3,600만 원을 올려 1억 5,600만 원으로 의결했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은 의회 예산 심의에서 삭감되거나 하는 경우가 많은데 오히려 증액됐다는 부분들은 상당한 좀 의문을 갖게 한다고 보여지죠. 특히 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었기 때문에요. 대구시는 내년 예산안에도 택시근로자 선진교통문화체험 비용으로 1억 5천만 원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한국도로공사가 이달 중순까지 김천 혁신도시로 본사 사옥 이전을 완료합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지난 12일부터 경기도 성남에서 김천 혁신도시로 본사 사옥을 이전하고 있는데 오는 21일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김천 신사옥은 지하 2층에서 지상 25층 규모로 에너지 효율과 친환경 건축물 1등급을 받아 해마다 8억 원의 예산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가 김천에 들어서게 되면 김천 혁신도시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을 비롯해서 8개 기관이 이전을 완료하게 됩니다. 대구시가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생을 선발합니다. 대구시는 대학생 100명, 고등학생 93명에게 2억 6천만 원의 장학금을 주기로 하고 오늘부터 28일까지 주민센터와 재학 중인 고등학교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 대상자는 지난달 말 기준으로 부모나 학생이 대구에 주민등록을 갖고 있고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이 4인 기준 489만 원 이하, 재산이 3억 원 이하인 가정의 학생과 한부모나 장애인 가구 등 사회적 배려 계층, 또 예체능 우수학생 등입니다. 이 장학금은 지난 1992년 재미교포 이국진 씨의 기부금 51억 원과 대구시의 출연금 등으로 조성된 장학기금의 이자 수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경주 월성원전 인근 마을 주민들이 암 환자가 늘고 있다면서 이주 대책 등을 요구하며 80일이 넘게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월성원전은 주민들과 협의 자체를 외면하다가 주민들이 물리력 행사에 나서면서 갈등은 커지고 있습니다. 장성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주 월성원전 홍보관 주차장, 윤청로 월성원자력 본부장이 타고 있는 셔틀버스를 이주를 요구하며 농성 중인 주민들이 가로막으면서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거짓말이야 이게. 영국 국회의원이 이거를 해가.
원전이 들어오면서 안발병과 부동산 가격 폭락 등으로 생존권을 위협받아 석 달째 시위를 하는데도 원전 측이 대화 자체를 회피해오자 주민들의 감정이 폭발한 겁니다. 80일 넘게 시위를 하는데 본부장 얼굴 하면 안 된다고 이거. 우리는 못 빼앗아 이 원전 여기서 살고 있는데 많이 빼앗아 와가지고 이 불쌍한 우리를 그렇게 짓밟습니까? 윤 본부장은 10분 이상 버스 안에 있다가 주민들의 거센 항의에 차에서 내려 앞으로 성의 있는 대화를 약속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대화를 하기로 하고 실무적으로 계속 대화 채널을 유지하고 저도 최대한 노력을 지금 하겠고요. 주민들은 원전 때문에 암과 질병으로 생명까지 위협받게 됐는데도 원전 측은 역학조사 한 번 하지 않고 있다며 답답한 심정을 토로합니다. 내가 이 집을 내놓고 누가 살 사람만 있으면 정당하게 좀 팔고 나가고 싶어요. 뭐 원자리 뭐 해달라 이런 거 이전에. 그런데 내놓으면 누가 삽니까? 그 사람들 이런 줄 알고 누가 살아야 들어옵니까? 주민들의 암 발병에 원전에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 이후 관련된 집단 소송 움직임과 함께 원전 인접 주민들의 집단 이주 대책 요구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의붓 딸을 학대한 계부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지난해 말 재혼한 아내가 입원한 틈을 타서 16살 의붓 딸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학업 부진과 외모 문제 등을 지적하며 폭언을 퍼붓고 무리한 체벌을 한 혐의로 기소된 44살 이모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의무가 있는 의붓 딸을 성폭행하려 하고 피해자를 훈계한다는 명목으로 폭행하거나 정서적으로 학대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한국국학진흥원이 추진하고 있는 이야기 할머니 육성 사업이 호평을 받으면서 매년 인력 육성 규모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야기 할머니는 지난 2009년 첫 해 30명을 시작으로 올해 750명 등 지금까지 1,500여 명이 교육을 받고 경북도 내 150여 명, 서울에 285명, 광주 100명 등 전국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한국국학진흥원은 경기, 인천, 전남 지역의 경우 이야기 할머니 1명당 10개 유아교육기관을 맡는 등 호평을 받고 있다며 내년부터는 인력 육성 규모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지난 5월 영주시가 전국 13곳의 도시재생 선도지역 중에 하나로 선정이 됐는데요. 최근 1차로 국토교통부의 사업계획 승인이 나자 영주시는 내년부터 사업 설계를 하려는 등 본격적인 도시재생 사업을 펼칩니다. 조동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번에 국토교통부로부터 1차로 사업계획이 승인된 곳은 영주시와 부산시, 창원시, 서울 종로구 등 4곳입니다. 영주시는 도시재생사업비 200억 원을 비롯해 앞으로 도시재생과 관련한 연계 사업의 공모에 모두 353억 원을 투자하게 됩니다. 도시재생사업은 도시 쇠퇴가 심각하고 사업 파급 효과가 높은 지역에 국가와 지자체가 사업비의 절반씩을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국비 50%, 지방비가 50% 지원이 됩니다. 그러면 4년간 사업이 추진되면은 완공이 되면은 이 사업은 새로운 지역으로 이제 변모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주시는 일제강점기와 근대 한옥 건물이 잘 보존되어 있는 이곳 후생시장과 중앙시장 일대에 집중 투자할 예정입니다. 쇠락한 건물은 옛 모습대로 살릴 곳은 살리고 바꿀 곳은 새롭게 경관을 바꾸면서 근대와 현대가 공존하는 활력 있는 모습으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영화 세트장 개념으로도 지금 생각하고 해서 하여튼 외부 관광객들도 유입하고 해서 앞으로는 많은 발전이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단순히 외관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생활공예 등을 중심으로 마을 기업과 협동조합을 육성해 주민의 소득을 창출하는 사업도 병행하게 됩니다. 주민들 스스로가 참여해서 앞으로 이 사업이 끝난 이후에 지속적으로 살아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나가는 그런 경제적인 거, 공동체 활성화 이런 걸 다 같이 하는 겁니다. 한편 영주시는 영주 역사와 코레일 경북본부 사업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TF팀을 구성하는 등 전반적인 도시 재생을 위한 실책을 펴나갈 계획으로 영주시가 어떻게 변모할지 기대됩니다. MBC 뉴스 조동진입니다.
경상북도가 최근 시군별 재난관리 시스템 실태를 점검해서 칠곡과 청도, 포항을 우수시군으로 선정했습니다. 경상북도에 따르면 칠곡은 행정, 재정적 지원과 재난 대비 계획 수립이 우수했고 청도는 교육, 훈련, 개발 분야, 포항시는 지식기술 활용 분야에서 점수가 높았습니다. 세 시군은 조만간 소방방재청이 주관하는 중앙합동점검을 받게 되는데 여기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면 많은 재정 지원을 받게 됩니다. 대구 시민회관이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에 열고 있는 하우스 콘서트의 관람 신청을 받습니다. 이달 26일 저녁 7시 반에는 국내 유일의 기타 4중주단인 서울기타 콰르텟이 챔버홀에서 공연하는데 오늘부터 20일까지 대구 시민회관 홈페이지에서 관람권 응모 신청을 받습니다. 무작위 추첨을 통해서 당첨된 사람은 공연 관람권 2장을 받을 수 있고 21일 오후 2시에 당첨 여부를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구 시민회관은 지난달부터 홈페이지로 하우스 콘서트 관람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가을은 온데간데 없고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어제 매섭게 불던 바람은 잠잠해졌지만 아침 추위는 오늘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현재 대구는 1.4도 보이고 있고 의성은 영하 6.2도까지 기온이 뚝 떨어지며 한겨울처럼 추운 상태입니다. 낮 기온은 어제보다 조금 오르겠습니다. 대구 12도 예상되고요. 의성은 10도로 한낮 추위는 조금 누그러들겠습니다. 오늘 우리 지역은 보시는 것처럼 종일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또 미세먼지 농도도 보통 수준을 유지하며 대기질은 깨끗하겠는데요. 다만 경북 동해안 지역에는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는 만큼 화재 예방에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는 현재 1도 보이고 있지만 영천과 청도는 영하권으로 기온이 떨어져 있습니다. 문경과 김천은 현재 영하 2도, 한낮에는 10도 안팎이 예상되고요. 북부 지역 영하 6도까지 떨어지는 등 한겨울 추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낮 기온은 10도 가까이 오르겠습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은 대기가 건조한 가운데 울진과 포항의 현재 기온 2도 가리키고 있고요. 바다의 물결은 동해 먼바다에서 최고 4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주말인 내일 전국의 등산지는 구름의 양에만 차이가 있을 뿐 등산하기 무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내일도 오늘과 비슷한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하지만 일요일에는 일부 지역을 시작으로 늦은 밤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 월요일 오전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